자, 마지막으로 이거 안 할 수 없는 주제야. 어저께 밀어놨던 거니까. 자, 해리스가 가고 오바마가 온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해리스 자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승계를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제가 오래전부터 해온 얘기였는데 음모론으로 처음에 취급을 받았으나 지금은 이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외신들이 바이든의 재선 포기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미셸 오바마 대선 등 판론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는 독자 6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트럼프를 꺾을 민주당 후보로 미셸 여사를 꼽은 응답이 63%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정황으로 던졌던 게 있습니다. 아마 바이든이 이번 저격 사건의 배후로 연결된 고리가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미 나왔어요. 이 저격범하고 그다음에 저격범을 저지하지 못한 국가안보국 그러니까 대통령 그 비밀 경호팀 당시에 사람들이 뭔가 수상쩍은 행적을 했었고 그 수상적인 행적이 있기 전에 바이든 측 인사와 모여서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나와서 이게 이제 현재 조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현재 트럼프의 피격에 관련해 갖고도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정황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트럼프는 한 사람이 아닌 둘 또는 세 사람한테서 피격을 당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총격범은요 혼자서 8발을 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8발을 다 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현장에 마이크에 쉽게 말하면 총격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파의 주파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8발 중에 앞에 3발하고 뒤에 있는 3발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2발이 음성 그래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즉 날아온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음성 이건 전문가들이 음원 분석가들이 한 거야. 왜? 총알이라고 하는 건 날아가는 속도에 따라서 공기를 가르면서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고 같은 위치에서 같이 발사된 총알이면 발사된 속도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세 발, 2발이 다르면 3명이 그렇죠. 세 군데에서 저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근데 경찰은 뭐라 그러냐면, 여기 있는 건 뭐냐면, 처음에 3발을 쐈다가, 몸을 노리고 머리를 노리고 3발을 쐈다가, 나중에 5발을 얘가 연발로 갈겼다고 하는데, 그 정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총격범의 총이 조작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8발의 탄피를 확보하지 못한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호원들이 제대로 된 경호를 안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총격범이 올라가 있던 저 건물 옥상은 원래 경찰들이 올라가서 경계를 하기로 돼 있는 경호 해당 건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총격이 있기 20분 전에 경찰관들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야. 너 왜 내려왔어? 답변이 뭐냐면 더워서요. 더워서 안 내려왔다는 거지. 또 하나의 이상한 정황은 이 범인이 저격 위치와 저격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드론을 날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위치나 그 주변 상황을 보기 위해서 범인이 드론을 날려갖고 거기 있는 어떤 회의장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드론 같은 게 뜰 수가 없어요. 법상으로. 그리고 이 경우가 있게 되면 경호원들이 있고 경찰들이 있고 뭐 지역에서 동원 나온 경찰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 무전 채널로 교신을 계속 주고받습니다. 트럼프 어디로 이동한다라든지 뭐 차가 도착했다든지 지금 뭐 어디에 검문을 강화해라 뭐 어느 쪽에 수상한 사람이다. 요것들을 실시간적으로 다 통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전이 묶여 있는 거지, 그 경계하는데. 근데 이번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 무전 채널에 대한 녹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것이라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어떠한 형태로든지 외압이 작용했다라고 이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수혜를 트럼프가 제일 얻었어요. 트럼프가 자작극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엎어져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분명한 건 정상적인 경우 그리고 일어날 수 없는 이상한 사고들이 있었다. 그리고 총격을 한 그 청년, 20세 청년이 진짜 그 총격을 한 실제 사람인 건지 아니면 일종의 바람잡이로 고용됐다가 어떤 증거인멸을 위해서 살해를 당한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현재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죠. 자, 문제는 이걸로 해서 바이든이 던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후임을 지금 우리가 올려야 되는데 해리스가 되는 것처럼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리고 뭐 해리스가 될 거다. 그리고 모아놓은 돈을 쓰기 위해서는 해리스가 나가야만 그 돈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보도로 나오면서 심지어 해리스가 역전을 했다. 평미까지 올라와서 뭐 1, 2%를 점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 언론에서 인정하지 않는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서방 우리나라 같은 데만 있는 뉴스인 거예요. 미국에 있는 정치 평론가, 정치 전문가들이 해리스하고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붙어갖고 해리스가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이미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 매체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바이든이 그만두고 난 상황에서 일종의 컨벤션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가짜로 부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선거에 관련된 앞으로의 진행 사항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는 거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 후보자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자였고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가 부통령 후보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그만뒀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가 자동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된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다음 달에 있을 전당대회를 거쳐가지고 새로운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다시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리스가 승계하는 게 아니야. 그냥 새로 투표를 해갖고 거기에 있는 대의원들이 카멜라 해리스를 새로운 대통령 후보로 인정을 해줘야 이게 그때 가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대통령 후보가 아닙니다. 그냥 부통령 후보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전당대회까지는 한 달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는 거죠. 또 하나의 착각이 뭐냐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입후보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쫓기기는 하죠. 전당대회라고 하는 그 직전까지 그거에 대한 준비를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출해갖고 내가 후보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깜짝 놀랄 만한 어차피 선거를 안 했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고 치면 그건 또 다른 거예요. 지금 정치 신인이 나와갖고 뭐 새로운 사람이 카멜라에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오바마의 부인. 지금 나는 걔가 왜 인기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안에서는 가장 어떤 대통령 후보의 선호도가 높은 사람이라 그래요. 미셸 오바마가. 그 언니는 트랜스젠더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별별 소문이 다 많아서 그때부터 영부인으로서 인지도가 높은 건 알겠는데 왜 그 사람이 후보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바마가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지금 있는 해리스를 정확하게 이제 밀어준다. 지금 원로로서는 그 사람이 제일 오바마가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거든요. 오바마가 해리스하고 손을 잡고 밀어줬다라고 하는 확증된 보도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전당대회 때 갑자기 후보군에 미셸 오바마가 등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미셸 오바마가 등록하게 되면 그 카운터 파트너로 부통령 후보로 힐러리 클린턴이 올라올 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힐러리 클린턴까지는 모르지만 미셸 오바마의 전당대회 전 후보 등록은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 수준인 거고
만일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실제 투표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기부금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지금 바이든하고 카멜라 해리스 이름으로 이걸 모아놨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가 안 되면 이걸 못 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면 카멜라 해리스도 사퇴를 했을 경우입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사퇴를 하게 되면 모아놓은 돈은 임자 없는 공돈이 돼요. 이건 민주당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처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아놓은 그 돈을 새롭게 뽑은 후보가 갖다 쓸 수 있는 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후보가 바뀌게 된다 그러면 저 카멜라 해리스가 전당대회 직전에 그만두고 후보직을 사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전혀 다른 지금까지 몰랐던 물론 후보군은 아까 얘기한 클린턴도 나올 수 있고 미셸 오바마도 나와있던 이 사람을 놓고 찬반 투표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다음 달에 미국 민주당의 전당대회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일종의 뭐 음모론 아니면 일종의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정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카멜라 해리스를 앞세워가지고 바이든이 그만두고 난 이후보다도 더 많은 정치연금들이 모였다. 민주당이 바이든이 물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트럼프하고도 해볼 만하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카멜라 해리스로는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전당대회 직전까지 공백을 두지 않고 트럼프하고 삐까삐까하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다가 정작 정당대회에서는 다른 후보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현재까지.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이 교체 가능성에 대한 음모론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지금에 있는 트럼프를 해리스로 상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승산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일종의 이제 카멜라에서는 얻어 걸린 케이스로 지금 올라가서 본인은 끝까지 완주하고 싶겠지만, 현재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는 마코의 배우들, 그러니까 오바마나 힐러리 클린턴 같은 사람들의 주류 입장에서는 이거는 더 개빡치게 지게 되고, 그럼 트럼프가 더 날뛰게 된다. 그러니까 후보 교체를 해야 된다. 최소한 제로는 끝까지 완주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이 모든 공작들이 사실상 민주당 안에 있는 민주당 안의 기득권들과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일종의 음모다라는데 오히려 가능성을 더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셨으면 하는 그 기사가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확증이 아니긴 하지만 이 기사만큼은 팩트입니다. 트럼프가 피습당하기 전날 트럼프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일종의 콜옵션이 동원이 돼갖고 1200만 주의 콜옵션이 동원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네 회사 주식을 1200만 주를 누군가가 시장에다가 전날 내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만일 실제로 트럼프가 그 다음날 사망을 했으면 트럼프가 사망하면서 떨어진 엄청난 주가 손실에 대한 이득을 싹 끌어가지고 수억 달러를 벌 수 있는 그런 베팅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거는 팩트입니다. 근데 이거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부시 가문.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브래펄이라고 불리는 그 군수업체 담당한 자본들. 그리고, 전에 국무장관, 그러니까 민주당 시절 국무장관을 했었던, 럼스펠드. 이쪽 계열에 있던 사람들이 트럼프 주식을 1200만 주를 엄청나게 싼 값으로 내다가 콜옵션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속에 있는 애들은 내일 사고가 날 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 사고를 통해서 트럼프가 죽었다고 하면 수억 달러의 돈을 땡겼을 겁니다. 이건 인터넷에 나오는 거야. 실질적으로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그 진상은 상당한 시간,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 상당한 시간 이제 그 조사가 필요로 한 사안으로 올라올 것이고요. 이러한 사안을 조사하게 되면 여기에 연관돼 있는 그 민주당 기득권에 특히나 부시 가문이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부시는 공화당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거나 이런 것들을 알고 콜옵션을 던졌던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니들 왜 이 시기에 이런 거래를 했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그 청문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측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미국 SNS에서 나오고 있는 음모론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확인은 했어요. 진짜 트럼프 회사에 대한 1200만 주 콜옵션이 행사된 거는 제가 인터넷 기사로 실제 증권 그 거래소 게시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죽진 않더라도 내일 유세장에서 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던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음모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 아직 가봐야 알아요.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당대회 때 가갖고 전당대회 전에 해리스가 물러나 버리면 전당대회에서 전혀 엉뚱한 인물들을 대통령, 부통령 후보로 다시 뽑을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해리스는 트럼프랑 우리는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는 비슷비슷한 오차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러닝메이트의 수순으로 지금의 어떤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믿거나 말거나고요. 홍 작가 TV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니까.